일주일을 시작한 월요일입니다. 벌써 이제 조금 늦게 켰는데요. 저녁 7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되게 기쁜 날이죠, 오늘. 사실은 약간 뭔가 후련한 날? 네. 뭔가 이렇게, 억압되어 있던 것에서 좀 약간 풀려난 것 같은 해방된 느낌. 네. 코로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로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밖에 지금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는 뭐 영업시간에 이제 제한도 없다고 하니까 그동안 많은 그 눈물을 흘렸던 자영업자분들 그 경제가 활짝 지금 핀 꽃들처럼 피어나길 바랍니다. 네. 자, 뭐, 함께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또 다른 변이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각자 다 이렇게 노력해서 또 방역 철저히 하면서 조심조심 하면서 일상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 제 책을 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번에 진도를 어디까지 나갔었냐면 오늘 할 차례는 아침마다 비명 스트레칭, 매혹의 목소리를 만든다. 그러니까 비명이라고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시잖아요. 악!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은 무슨 일일까 하고 다들 놀랄 수 있는데, 자, 약간 이제 복식호흡, 또 목소리를 좋게 하는 비법, 그리고 소리를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법인데요. TBS 서울교통방송에서 새벽 생방송을 진행할 때다. 온 세상이 잠들어 있는, 그때까지만 해도 온 세상이 잠들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저희 국장님이 어떻게 하실래요? 녹음을 하실래요? 아니면 생방송을 하실래요? 했는데 제가 좀 약간 욕심이 많을 때여서 그냥 무모하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차별화를 둬야 되니까. 그리고 방송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요. 새벽에 이제 3시에 일어나서 방송국에 도착하면 4시 전후. 근데 대본이 원래는 이제 그 전날 뭐 작가 대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뭐 날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날에 이제 뉴스를 했었는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대본이 거의 뭐 그 집에서 출발할 때쯤 차에서 뭐 띵동하고 문자가 울린다거나 막 갔는데 한 30분 전후 아니면 어떨 때는 좀 늦어지면은 바로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그 대본을 전달받을 때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좀 안 됐었고 리딩을 좀 하고 숙독을 하고 좀 방송에 들어가야지 훨씬 더 완벽한 방송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럴 이제 여건이 못 됐던 거죠. 되게 당황했었는데 그때 생긴 습관이 돌발 상황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요. 일단은 그 대본을 보고 읽다가 만약에 이제 오타가 있을 경우에는 모르고 읽거든요. 그래서 사고들이 좀 나요. 매끄럽지 못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벌써 눈으로 다 훑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아나운서들이나 MC들이 대본에다가 이렇게 줄을 쳐가고 중요한 부분은 체크를 하고 뭐 이렇게 쉼표 포즈 뭐 그리고 강약 이런 걸 체킹을 했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눈으로 끊어 읽는 그 연습이 됐고 기사만 던져주면 그 어떤 기사만 보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발췌를 해서 3분이든 1분이든 아니면 필요한 시간만큼 이렇게 추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힘들어 되게 죽겠어 하는 상황에서도 또 다른 면이 또 나한테 치유가 되고 또 재생이 되고 좋아지고, 그러니까 항상 죽으라는 법만 있는 건 인생에서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막 너무 힘들 때도 있는데 사실은 또 그럴 때는 좀 약간 쉬어가라 하는 그런 신호라고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든데 왜 그러느냐. 일단은 뇌가 굳어요.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 사람하고 만날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내 거를 줄 생각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약간 그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죠. 한때 제가 이제 새벽 방송하고 너무 힘들어할 때 제가 아는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저보고 지쳐 있으니까 몸도 마음도 힘드니까 그럴 때는 사람을 만나지 말고 저보고 잠깐 뉴질랜드 같은 데 가서 3년만 있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게 좀 약간 제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어떻게든 잘 견뎌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운동을 해도 한꺼번에 이렇게 해버리면 젖산이 막 나와가지고 독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그냥 뭐 계단을 자주 오른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방에 서서 발끝을 올린다거나 스쿼트를 한다거나 그냥 생활 속에서 조금 해야지 무리가 안 가지. 사람이 딱 엎어졌는데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확 이렇게 세우면 허리도 삐끗할 수 있고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근육이 놀라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5시면 나의 프로그램, 이제 제목이 공미정의 라디오를 켜라였어요. 이제 새벽에 첫 방의 문을 여니까 너무 이른 시간이라 방송의 생명이라 할 수도 있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운전하고 가면서 막 큰 소리로 뭐 무조건이야 막 이러고 노래 트로트도 따라 불러보고 뭐 되지도 않는 뭐 블레시 그러다 뭐 하면서 이렇게 샹송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해보고 진짜 별거 다 해봤네요. 예. 그래서 창문 열고 소리도 질러봤고 목에 좋다는 이제 포도주스 메밀차를 상용하기도 했다. 백전노장의 가수들도 이른 시간에 콘서트는 기피한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오랜 시간에 새벽 프로를 진행하면서 터득한 노하우가 있었는데 목소리가 비교적 잘 나오게 하는 비법. 그래서 목소리는요, 그 사람을 기억해줘요.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음성이라는 게. 그래서 눈이 내리는 등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방송국에 갈 때 택시를 이용하곤 했다. 어두운 뒷좌석에서 말하는 내 목소리만 듣고 기사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는다. 혹시 공미정 씨 아니세요? 제가 왕팬입니다. 맡고 계신 프로그램에 이따금 사연을 보냅니다. 제 문자 번호가 땡땡땡땡입니다. 하고 그렇게 네, 또 사우나에서 아니 라디오를 켜라 진행자 아니세요? 하고 우리 셋이나 하시는 분이 이제 묻는 적도 있었고 참 이렇게 반가울 수도 있는데 약간 어정쩡한 장소 탓에 좀 민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 목소리는 이토록 사람의 기억에 따라서 각인이 돼요. 딱 꽂혀버려요. 그래서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약간 이렇게 물이 스미듯이 기억 속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친구 만났는데 친구 목소리가 그때 그 친구가 했던 그 화법들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따라서 무심코 내뱉는 말투와 목소리일지라도 실상은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목소리에 아우라와 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이야기하더라도 선생님 이걸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뭐 내원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짜증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죠. 상대방의 진중하고 품위 있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긴장하고 품위 있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벌써 짜증스럽게 대하면 상대도 벌써 나를 짜증스럽게 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런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음성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운동할 때도 먼저 이제 우리가 몸의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야 안 다치고 운동의 효율도 훨씬 좋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소리 사용량이 많은 사람들은요 항상 목의 성대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성대 단련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아주 꾸준히 적절한 관리를 해야 돼요. 그 지인 중에 유명한 강사분이 있는데 한 3시간 정도 이제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뭐 2시간이 기본이고요. 1시간은 좀 약간 강연하기에는 짧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본인 목소리만 믿고 복식 호흡 없이 과도하게 사용하니까 여기 성대 자체에 부어요. 염증이 생기니까. 그리고 쉰 목소리,
성대 결절 등이 이제 초래된 사례였는데, 이 목소리에 한번 탈이 생기면, 우리가 몸속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뭐 추적 치료 이래가지고 뭐 관찰이 되게 오래 이제 걸리고, 한번 생긴 애들은 잘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치료가 제대로 안 되면은요, 무서운 얘기지만 자칫 목소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안 나와요, 목소리가. 그런데 말을 못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진짜 그건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목을 살펴보면은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후두를 구성하는 이 가장 큰 연골인, 우리가 갑상연골이라고 해요. 전문적인 용어로. 그 안에 이제 성대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막과 연골 그 사이 안에 아주 중요한 성대가 있어서 그 역할, 기능을 하는데, 이 머리를 이렇게 좌우로 돌리고 고개를 딱 숙이면은 옆에 이렇게 빗장무늬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근육이 있는데, 이게 바로 흉쇄 유돌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 디스크가 있거나 그럴 때 이쪽 부위를 이렇게 림프 쪽을 마사지를 해주면은 목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흉쇄 유돌근은 이제 머리를 고정시키고 근육이 이렇게 수축이 될 때, 말을 할 때, 아, 야, 여 할 때, 이완과 수축을 반복할 때, 그 흉골과 쇄골, 여기 있는 쇄골, 그 쇄골이 있나? 쇄골이 옛날에는 막 빗물이 고일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두둑하네요. 네. 쇄골을 들어 올려서 호흡에 도움을 줍니다. 먼저 갑상연골과 흉쇄유돌근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을 적당한 힘으로 7초. 자,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약간 적당한 크기로, 힘으로. 자, 그래서 좌우로 7초간, 또 앞에서 했으니까 자, 옆으로 함께 해보죠. 하나, 둘, 자, 하나, 둘, 셋, 넷. 좀 빨리 쉴게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7초간 항상 풀어주는 연습을 일단 하세요. 내가 잘 목소리가 안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뒷목을 이렇게 막 뭉치잖아요. 이렇게 뭉칠 때 뒷목 자 이제 여기 뭉치는 곳을 풍지혈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를 10초간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10초간. 그래서 적당하게 풀리면 목 주변이 가벼워지면서 긴장했던 성대도 자기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와 우리가 치아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입술 앞을 좁혀서 한번 해보죠. 오, 약간 오리처럼. 오, 네. 뽀뽀하는 거 아니에요. 오, 그렇게 해서 소리는 오. 겉으로 내지 않고 공기 자체, 우리가 공기반 소리반 하잖아요. 공기 자체를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낸다는 느낌으로 뱉어보세요. 오,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 후두의 움직임이 느껴질 것입니다. 자, 이때 후두의 움직임이 이제 느껴질 거예요. 이 성대가. 그러면 후두는 최대한 내리고 유지하는 느낌. 그래서 바른 자세를 갖고 있어야 목소리도 올바로 곧게 나갑니다. 걸음걸이에 따라서도 목소리 자체도 모든 인체에 구성하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부위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연습을 충분히 하는데 립트리를 하는 거예요. 자, 고음에서 저음으로 가성의 느낌으로 천천히, 우리가 그라데이션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약간 요렇게 어울리는 걸 우리가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죠. 내려오는데, 자, 반대는, 자, 반대로 저음에서 또 고음까지,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하는데,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립 버블이라고 해요. 입술 털기. 자, 어떻게 하냐면, 주변 근육의 기능을 풀어주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목소리 자체도 맑고 고운, 듣기 좋은 목소리로 가질 수가 있는데, 필요가 없는 힘을 딱 주게 되면 목소리에 벌써, 요즘에 그 누구야, 그 탤런트 있잖아요, 주현영. 너무 웃긴 거예요. 애들이 요즘 그래요, 말투가.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뭐 관광경영학과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과장 아니고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도대체 요즘 유행어인가? 80년대에서 90년대에 우리가 인터뷰하면은요, 그 옛날 분들의 그 인터뷰 자체에서 약간의 사투리나 조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또 그런 조예요. 깜짝깜짝 놀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책을 안 읽고 소리내어 말을 하지 않고 이 문자나 온라인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변형이 거예요. 발달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아주 그냥 이상한 사태를 만들어 버린 거죠. 자, 성대 운동법, 립버블인데 오늘 요거까지 한번 같이 따라해보고 저는 마칠게요. 방송인들은 이 립버블을 항상 합니다. 항상 달고 삽니다. 그냥 평상시에 길 가다가도 뭐 요즘 마스크 썼으니까 더 잘할 수 있겠죠. 스튜디오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온 몸에 힘을 빼고 아르르르르르르르 아르르르르르르 한번 해보시죠. 아르르르르르르르 푸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볼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양볼에 살포시 손을 이제 올려요. 그리고 가슴을 딱 펴세요. 가슴을 펴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세요. 자, 그러면 입술을 이제 가볍게 부딪히는데, 자, 입술과 목에는 힘을 빼셔야 돼요. 자, 부르르 떨어지는 게 중요해요. 함께 해볼까요? 자, 아르르르르르르르, 푸르르르르르르르, 르르르르르르르. 네, 별거 민망하지 않습니다. 좋은 목소리를 갖기 위한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근육을 풀어주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트레이닝이든 운동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지나친 연습량보다는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한데 한 번에 30초 그리고 짬짬이 10회 정도 틈틈이 뭐든지 꾸준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꾸준한 사람이 이깁니다. 성대 근육을 풀어주는데 쉬거나 불편한 목소리가 2주 이상 이제 지속이 돼요.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예전만 못하지? 내가 왜 노래를 부르면은 옛날에는 분명히 이렇게 공간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인데 왜 내 안에서 머금고 있지? 이럴 때는요.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병원에 가서 뭐 의사나 아니면은 이쪽 성대 쪽에 우리가 뭐 우리 이제 치료사라고 안 그러죠. 요즘에 재활사, 언어 재활사나 저 같은 전문가한테 와서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갑상연골, 흉쇄 유돌근, 그리고 립버블. 그러니까 아침마다 비명 스트레칭은 매혹의 소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앞에 약간 그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낮에 힘들었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 네, 행복하게 저녁도 드시면서 차 한잔 하시면서 네, 월요일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